새 남자의 정치수다, 육개, 삼개, 통쾌, 정치 반제! 반제! 아우, 좋습니다. 시원하다. 아니 육회 상쾌 통쾌 하니까 그거 광고에 나오는 거잖아. 변비 치료제. 그러네. 네. 그런데 내가 요즘 윤석열의 궤변 때문에 쾌변이 안 됐어. 야, 궤변을 들으면 쾌변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육회 상쾌 통쾌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아주 한덕수 철학적인 거야. 가처분 인용되는 거고 보고 바로 쾌변 안 나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육회 상쾌 통쾌는 궤변을 넘어서는 요 쫄깃쫄깃한 자연산을 이렇게 씹어. 일단 이렇게 좀, 저희가 첫 방송에 완샷하기로 해서 하고 만주 한번 저 드시고 시작하시죠. 영광입니다. 너무 좋아서 이거 뭐부터 아니 쫄깃하게 어떤 방송을 씹어보자고. 보니까 비주얼이 포장마차 컨셉으로 그림만 해놓고 드시지는 않고 약 올리기만 하더라고요. 감정 나게. 그래서 제가 이 명태균 게이트 오픈한 뒤로 술을 끊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비상 상황 대처가 안 돼. 압수수색을 한다, 뭐 한다, 뭐 정신 없으면 이게 술이 채 있으면 비상 상황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탄핵 파면 그리고 이제 가처분 한덕수가 제기한 이제 그 지명한 그 두 사람. 근데 지명이 또 아니라고 또 긋고. 아이 우리 저 종대영님께. 오늘은 말이야 좀 마셔. 예. 왜 저기 아닌 게 아니라 한번 한잔 드려야죠. 난 소주로 하겠습니다. 저는 소주로 넣고.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최상목이 거짓말하고 헌법 어기고 막 너무 뻔뻔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현상 자체에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아요. 제가 그래도 3년간 경기도에서 근무했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도 많이 만났고 공무원들은 안 그래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윤석열이 정말 최고 나쁜 짓 한 게 뭐냐면 대통령 되자마자 박근혜 국정농단 때 범죄 저질렀던 사람, 공무원들, 정치인들 다 사면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같은 사람도 사면해갖고 출마까지 시키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법치를 훼손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겁이 없고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뭐 민주당 정권 들어와도 5년 후에는 내가 경호처장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뭐 법 따위는 뭐 내가 어겨도 나중에 다시 신원 복권하면 돼. 국민의힘 5년 후에 또 집권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윤건영 의원이 밝혔지만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공무원 경호처 차장이라는 인간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다시 저기를 해서 자기가 경호처장으로 오겠다. 갔지. 처장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대한민국의 그 한 70년 법치를 그냥 3년 만에 송두리째 다 망쳐놓은 사람이에요. 미국도 그래. 거긴 더 해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탄핵을 불허한다. 판사들 수입해 가고 싶다잖아. 전 세계가 다 미쳤어. 아이고. 이럴 땐 말이요 한잔 하는 게요. 아니 드시죠. 예, 오늘은 처음부터 여기는 처가가 충주야. 우리는 둘 다 충청도야. 그러니까 오늘은 중원의 그 정신으로 네. 충청의 그 컨셉으로 가자 이거지. 네. 좋습니다. 원래 중원이 이제 항상 바로미터였거든요. 옛날에 이제 다른 저기에서 비하하느라고 남들이 이렇게 어디로 눕는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이런 걸 보고 눕고 그래서 잘 맞췄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최근에 보면 이 충청도 생각보다 도심 지역은 굉장히 젊습니다. 산업단지가 발달돼 있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지각이 깨어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그 말은 아버지 돌 굴러가유라고 옛날에 맨날 그랬죠. 행동은 벌써 끝나 있어요. 다 판단 다 끝나 있고 빠릅니다. 요즘. 그렇지. 네,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시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번에 작년 총선에서는 충청도 결집도가 훨씬 경기도 못지 않았어요. 그럼요. 여론도 빨랐고. 네네. 지금 뭐 멀리 자를 거 없이 제 고향 청주만 해도 다 완전히 파란 물결로 뒤덮였었고요. 그게 이제
중원을 장악한 힘이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뭐 꽤 또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이럴 땐 쫄깃하게 하나 그렇죠. 먹고 해. 쫄깃하게. 쫄깃하게. 아, 이거 너무 이렇게- 뭐 야, 이거 맛있어서. 뭐 대단합니다. 오마이 TV가 요새 조금 재정적으로 좋아졌나요? 막 이런 게 나오네요. 저희가 출연료 안 받기로 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니 뭐 먹을 거 있는데 당연히 그런 봉사는 다 하고. 하여간 저기 이번에 한덕수는 헌재에서 인용되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떠오르던 항공모함이 이제 격심이 되고 있어요. 타이타닉호가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이런 거 엄청나게 대선 앞에 악재거든. 그렇죠. 그런데도 악재인지도 몰라. 그게 문제예요. 이걸 빌드업을 처음에 한덕수가 하는데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그러더니 갑자기 트럼프랑 통화한 내용을 오픈해버리잖아요. 그냥. 그 원래 외교 관계에서 뭐 국제 관계도 해박하시니까 트럼프나 의 양국이 합의되지 않은 거는 그렇게 함부로 떠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그때는 트럼프가 말할 때는 트럼프한테 이렇게 말했어야죠. 디귿자도 꺼내지 마셔야 되는데 영어로 좀 어려운가 이거? 아니 그 얘기해달라고 찌른겨. 그 외교부가 주한미 대사관한테 얘기해준 거라고. 아 미리. 저기 참고되는 정보라고 하면서 준 거라고. 그지 아무리 미국이 한국 언론의 정치를 관찰한다 해도 트럼프 입에서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이건 옆구리 찔러 절 받은 거야. 난 그래 외교부를 의심해. 정상 통화 이루어지기 전에 이 대사관에서 준비하는 라인들이 있거든. 네. 그런데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지난번에 심우정 딸로 잃어버렸던 그걸 요걸로 만회해서 한덕수랑 뭘 해보려고 그랬나? 어떻게 쌈쌈이 해보려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다 짜고 치는 고수도입니다 그거.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빌드업이 막 지나치다 못해 이 여론조사가 이제 1등으로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어제 오늘 뭐 계속 네. 나오고 있죠. 근데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뭐 박정희 동상을 광화문에 세워야 된다. 드럼통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고 있던데, 박정희 동상 이게 앞에서? 잔잔바리들 뭐 토령들이 용트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선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면에서 보면은 한덕수의 수가 좀 크긴 커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게.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전체 국민은 아니더라도 보수 유권자들한테는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강한 인상을 받았고 거기에 또 좀 연배가 높고 이러신 분들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 비판적인 부분을 많이 하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정치인으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좀 잘못 봤다 이 사람. 이 사람 정말 사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을 기획을 했던 기획팀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죠? 예, 분명히 있고 지금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광주에 가고 맞아요. 저 울산에 가고 국회에 나와야 될 걸 안 나오고 광주로 가고. 이게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진짜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꾸 한덕수 얘기를 하면은 반기문 총장 얘기를 하는데 그 충주 사람이야. 지금 지적하셨듯이 반 총장 때랑은 완전히 다른 아니 것 같아요. 훨씬 영화. 네, 왜냐하면 반 총장 때는 여의도 경험이 없는 외교부 사람들이 외교관들이 왜 그 핵심 참모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루에 뭐 몇 억씩 돈이 깨진다며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작아졌지. 바로 이제 깨갱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접게 됐는데 지금은 대통령실, 총리실 여긴 여의도 출신이 엄청나게 가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 아니냐고 이게. 그렇죠. 참모진부터가. 그 총리실하고 대통령실 부처에 있는 경무직들 내란에 동조했던 그 내란 동조 세력들이 지금 일제히 한덕수한테 붙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헌재에서 한덕수는 윤석열한테 도움이 안 됐어. 안 됐죠. 오히려 저 윤석열이 복귀했으면 처단 대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 발언으로. 그렇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한덕수의 왜 친윤들이
그렇게 살짝 달라붙어 권성동부터가 그렇죠. 쌍권도 사실 분위기를 경선에 띄웠죠. 출마하라고 분위기 띄우면서 네. 그러면은 마치 한덕수가 새신랑 장가 가면 내가 가서 사회 보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 예. 나는 너무 그게 강렬한 거야. 아. 그리고 아무도 친윤이 한덕수를 비판 안 해. 예. 한 명도 없어. 맞아요. 지금까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미스테리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 분명히 입력값하고 출력값이 다르면 중간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 그렇죠. 얘기가. 그러면 아마도 한덕수가 윤석열하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거나, 저기 그 내란과 관련된 그렇죠. 비밀을 공유하고 있거나, 그래서 아직까지 정치 공동체에 있거나, 또는 명태균이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오세훈 주저앉아, 그 다음에 홍준표 요번 주에 아주 복날에 개패드 얻어맞았거든? 그리고 뭐가 터질 것 같아. 예. 그럼, 기자들한테도 막 막말하게. 심기가 안 좋더라고요. 야, 쓸데없는 질문한다. 오세훈 홍준표 저 지경 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공백이 큰 거야. 이게.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뭔가 윤석열의 어떤 다른 설계를 아하. 나오는 배경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그린 어떤 그림이 있는데, 틀이 있는데, 이제 그러지 이게 않았을까? 완전히, 어쨌든 윤이나 김 입장에서는 될 사람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면복권이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안 된다는 거 대충 감은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률 높게 이제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당내 가지고 이게 안 뜬다, 안 된다 하는 거 거의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나오다 보니 밖에서라도 이제 본인도 대릴사이였었잖아요. 본인도. 본인이 그렇지, 이미 그렇지. 대릴사이로 주인장 없을 때 저 소술대문을 발로 박차고 들어가서 내가 이 집에 대릴사이가 아니라 내가 적자하고 안방에 들어오면 어떤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어디 저 주인장 출타 중에 본인이 그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1번 업둥이를 잠시 들여봤었죠. 한동훈이라고. 잠시 이제 들여봤는데 말을 잘 안 들어. 사상급권 말대답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지금.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안부재 내지는 이 다음 설계가 궁색했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거예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철우 경북지사. 경북지사한테 이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충성하는 사람이 인사로 써라. 그러니까. 물론 한덕수 총리가 계엄이 일어났을 때는 윤석열을 배신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권한 대행이 되고 나서 결국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고 여태 없던 강당 있는 모습으로 그냥 탄핵돼 버렸잖아요. 그때 저는 어느 정도 신임을 회복했다. 신임을 회복한 거야. 그때. 탄핵 당함으로써. 탄핵, 여태 맨날 이런 빌면서다가 갑자기 저는 뭐가 좀 걸려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뭐 3호들 간의 얘기든지 뭐든지 어쨌든 윤석열의 니즈가 맞는 걸 한번 해줬어. 하나 탄핵 당할 때 당하더라도 내가 이번에는 의리 지켜줘. 그게 저는 굉장히 윤석열한테 큰 인상을 남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에서 복귀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저는 본인 아이디어 아니라고 봐요. 전혀 아니지. 전체 어떤 여권의 컨센서스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 이제 인용이 냈지만 누가 생각하더라도 좀 비상식적인 그러한 지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도 받아들였어. 맞아요. 거기서 두 번째 신임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가 생명이라. 원투. 정치가 생명이라 처음부터 한덕수를 대권 후보로 생각한 게 아니라 두 번 봤더니 뭐 처음에 좀 그랬지만 잘 들어. 두 번 봤더니 이 사람이야말로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 정말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참모들이 움직이는 거죠. 한번 트럼프와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대선 공작팀이 붙어 있는 거죠. 윤석열을 만들고 지난 3년간 외부 조직을 움직였던 그 내란 동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대통령실에 있고 부처에 있는 그 정무직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그 김대남 같은 사람이 지금 200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대남이 뭐 했습니까? 외부 조작, 뭐 정강원, 세이브코리아 다 실피추처럼 조작하는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그 세력들이 지금 200명 암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덕수로서는 사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200명 어마어마한 선거 캠프를 하고 한 있는 거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네. 반기문하고는 다르네. 김문수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김문수도 진짜 비교가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지금 뭐 국민의힘에 등을 얻고 있다고 하지만 보수의 최고 스택들이 한덕수한테 붙어있다. 아니, 저는 대선 지금 3번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쓰면 알아요. 난 노태우 때부터 했어. 아예 알아. 아이고 저는 윤석열만 했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 당 사무처 출신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실력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좌진들이 요새 힘이 확 빠졌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예선전을 자기네끼리 뭐 11명씩 막 붙이고 그래서 인해 전술을 막 흥행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에서 아무리 해도 밖에 한 사람 이미 마치 찜한 것처럼 그냥 있고 그래 니들끼리 뭐 잔챙이들 뭐 해서 이렇게 여기서 해서 와봐 뭐 이런 느낌으로 밖에 이제 한덕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띄워놓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재미가 없죠. 해봤자 이 사람이 여기 줄 섰는데 이게 파이널이 될지 안 될지를 확신이 없는 거죠. 와. 예를 들어 한 명으로 여기서 결정된다 한들 거기에 줄 섰다고 해서 파이널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게 희한한 거예요. 원래는 지금쯤 되면 대통령실하고 각 부처에 있는 정무직들이 전부 다 나와서 그 캠프로 퍼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여기서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당권 유력 주자이기 때문에 거기 그렇지. 줄을 대야 돼. 근데 안 나오잖아. 일부 나왔고 많이 아직도 지금 있어요. 한덕수한테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오히려 그쪽에 그럼요. 총리실에도 대부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정 펀앤마이크인가요? 아 펜앤마이크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공정인지 뭐. 공정이 했는데 1등으로 올라섰죠. 예. 정확히 한 지금 2주 만에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1등도 1등이지만 홍준표 요새 이제 많은 의원들이 붙어서 북치고 깽가리치고 기세를 막 올리는 차에 더블 스코어가 넘게 나버렸어. 그러니까 2주 만에 만든 거예요. 2주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세가 심상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 헌재 시간 때 우리한테 많은 현란한 초식을 보여줬어요. 그 윤석열 석방, 김성훈 기각, 그다음에 헌재 지연, 우리 거의 크게 매일매일 얻어 터졌다고. 그렇죠. 그리고 저쪽은 성과를 차곡차곡 쌌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전술 차원이지 전략 차원이 결정적인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한덕수 카드도 무슨 얘기냐면 20%대로 쭉 찌어 올라오는 거는 기세는 좋은데 그게 하나의 전투는 이길지언정 전쟁을 이길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저 동감합니다. 왜냐면 한덕수는 국민을 배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너무 이거는 우리가 불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저쪽이 확실히 죽는 길은 찾았어. 사실은 대선 후보들 기사보다 윤석열 기사가 더 많아. 이게 국민의힘으로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대선 전략이 안 나와. 저번에 내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 얘기하는데 윤석열이 석방됐잖아. 3월 7일 날. 그런데 그 이튿날 만났는데 이제 망했다. 망한 거죠. 윤석열 판이 돼버렸다. 그 걱정들을 하더라고. 예고편으로 한번 보여줬죠. 법정에 가서 네. 지기현 판사가 지겹게 지기현 판사가 아주 지겨웠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1시간 얘기하면 한 50분 저 이동훈 씨는 59분이라고 그랬는데 무려 93분 혼자 93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 이야. 그러면 하나 이제 질문 드릴게. 자, 헌재에서 가처분에 대해서도 이제 인용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쪽을 다 팔린 거잖아요. 정말 창피를 당한 거죠. 네. 단순 창피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만약에 기성 정치인이었다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대선을 나가려면 어쨌든 모멘텀으로 뭔가 빌미를 갈고리를 걸어서 뭐라고 하면서 뛰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오염된 심판. 관리자. 매수됐거나 오염된 묻은 윤, 김 묻은 심판인데 어쨌거나 선수를 뛰려면 이 심판복을 벗고 지금 뛰쳐나가고 싶은데 가처분 이게 덕여덕 인용이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도 안 해. 그럼
뭐라고 핑계를 대면서 언제쯤 뛰쳐나갈까? 그래서 저는 더 좀 위협감을 느끼는 게 이자가 지금 이제 돌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핑계 댈 게 별로 없어. 뛰쳐나가려도. 외부? 매국노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고 친다 이거. 알래스카에 무슨 뭐 투자하는 부분 LNG 뭐 그거. 이게 그래요. 미국의 정유 회사들 에너지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자기들이 투자해서 돈 벌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얼씬도 못하겠어. 자기들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제2의 대왕고래예요. 미국판 대왕고래. 근데 잘못된 투자 협약을 맺든지 아니면 관세 전쟁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게 하고 맞아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함부로 저희에게 압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스 배치 때 중국이 한 실수를 미국은 다시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만약에 미국이 압박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그 어떤 민심을 잃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죠. 지금 할 말 많은데 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가 또 뭔가 관세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국익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거를 경향신문에 내가 칼럼을 썼는데 지난 12월에 군사 쿠데타를 봤다면 그렇죠. 한덕수한테서 경제 쿠데타를 볼 수도 있다. 아니, 저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요. 제 마음이. 반세 경제 쿠데타. 이 정도는 경제 그냥 쿠데타, 국민을 그건 경제 대신하는 쿠데타. 내국노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대행을 끝까지 채웠다고 해도 49일 남은 거예요, 지금. 대행을 끝까지 채웠다고 해도 이제 그렇지. 48일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 예를 들어 미국하고 이제 협상하는데 보통 90일 기한 안에요. 절반 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새로운 정부 들어오는 사람에게 새로운 정부에게 권한과 그 의무를 넘겨줘야지. 넘겨줘야죠. 네. 왜 본인이 나서서 지금 뭘 하려고 그래? 이미 조중동도 보니까 그러니까. 일면에 그냥 LNG 알래스카 그거를 대문짝만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한덕수가 와서 납작 엎드리면 조공을 바쳐. 조공을 바치면은 미국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저기 한국에 있는 대선 후보들도 동의하냐? 그 다음엔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IMF 때 저기 IMF가 와가지고 김영삼 정부에서 한 거를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를 찾아다니면서 동의하십니까? 그때 그랬죠. 그때 그랬죠. 그때 그랬죠. 그때 딱 걸린 거야. 대선 때 IMF가 딱 걸린 거야. 지금 대선 때 이게 딱 걸렸어. 그러면 미국이 한동훈이 이제 이 지랄 한다고 그러면 아니 한 달 있으면은 뒤집혀. 그러면은 어떡할 거냐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한덕수가 길을 알려준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보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뭐 협정 체결은 못 한다고 봐. 못하겠죠. 알래스카 그건 하고 싶어도 못 해.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이런 대원칙을 합의하는 거야. 미국하고 일괄 타결 포괄 협상의 입장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것도 무서운 거야. 이런 것까지 해놓고 다음 정부에 이걸 갖고 트럼프가 물건 먹으시라고 선물 하나 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게 아니라 추상적인 큰 틀 거.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총론, 강론 말고 총론에 딱 그냥 찍어놔. 그렇지. 혹시 그럼 지금 그 그 말은- 말씀 들으니까 저기 한덕수가 트럼프하고 통화를 8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튿날 한미는 경제동맹이라 그랬어. 거기서 경제동맹이란 말을 해버리면은. 근데 그게 총리실에서 이렇게 브리핑한 거에 경제동맹 그러고. 지금 오늘 조선일보, 조중동 뭐 다 봐봐. 경제안보 프레임으로 맞아요. 접근한다는 거야. 경제안보 프레임. 지금 말씀드리니까 소름이 갑자기 돋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머리 좋잖아요. 특히 뭐 자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항상 그거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한덕수? 야, 이거 과도기에. 어쨌든 외교라는 거 한번 도장 찍어놓으면 사실상 비가역적인 거잖아요. 그럼 쉽지 않잖아요, 되돌리기가. 국가의 그럼 계속성이 있죠. 요 과도기에 워낙 트럼프 머리 좋으니까 그런 쪽에 이제 머리가 발달돼 있으니까 뭔가 호구 잡은 것처럼 발목 탁 잡고 확 밀어붙이는 거 아닌 거 하는 소름이 확 돋네. 아니 뭐냐면은 어디까지 들어올지 몰라도 한국은 본복이에요. 지금 트럼프는 오랜 친구를 먼저 두들겨 팹니다. 왜냐? 캐나다, 멕시코 뭐 가까이 있는 나라 가까이 있는 나라도 그렇고 독일, 일본, 한국이 우선인데 여기는 미군이 있잖아요. 안보가 취약하잖아.
그걸 무기화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악의가 느껴지는 거야. 우리는 이게 오랜 친구라는 게 오히려 함정이구나. 그걸 같은 패키지에 넣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포괄 협상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 안보의 취약성을 지렛대로 삼겠다고 집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겨? 이건 뭔 소리야? 우리 생존의 문제를 경제 문제에 지렛대로 삼는다. 그래서 한국, 일본에서 뽑아 먹은 걸 가지고 그 성과를 기초로 EU,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내가 한국, 일본에서 이렇게 뽑아 먹었는데 니들도 따라와. 원래 트럼프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본보기. 그러니까 뭐든지 선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야, 여기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안 해줘? 선례를 보면 따라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트위터에 진짜 장문에 글을 썼어요. 자랑. 맞아요. 자랑질했어요. 결국은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제가- 좋다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당대표 시절에 정무조정 부시장 할 때도 외교관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미국 쪽 인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게 더 편안하게 생각해. 그럼 왜 편안하게 생각해? 윤석열 이렇게 대화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딱 이런 얘기. 근데 이재명 대표는 좀 우리가 협상을 하기에 빡빡하다. 협상할 파트너로 좀 빡빡해 보인다. 근데 빈틈이 없어? 윤석열이 좀 어딘가 모자르고 좀 말하기는 더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크 지어지 뭐 아메리칸 파이 막 나오지 뭐. 그러니까 네, 미국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지금 한덕수 말랑말랑할 때 최대한 많이 캐내가지고 그거를 어떤 공고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국익에는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쪽을 미국 사람들이랑 만나고 하는데 개탄을 금치 못하는 거야. 특히 요즘 그래요. 우리 사회의 동맹주의자들이 얼마나 가서 아부를 했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흑살이 껍데기 취급받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가지고 특히 한덕수는 주미대사를 지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의 첫째, 둘째가는 동맹주의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까지 다 미국이에요. 그리고 뷰티풀 잉글리시. 뷰티풀 잉글리시래. 네드웍스. 그러고 우리의 네드웍스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미국 사람 차관보 장관 내가 잘 알고 이런 거 한덕수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 그래서 야당이 미국에 말이야 이런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국무총리 한덕수가 제가 그 사람하고 친합니다 의원님 이때 발끈하더라고. 이때. 그리고 이번에 CNN에 통역 없이 인터뷰를 했어. 이게 말이죠. 이 정도 커리어의 그 경로를 보면은요, 완전히 어떤 그 동맹은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옛날에는 좋은 덕목이고 강점을 발휘할 때도 있었는데, 트럼프라는 미친놈이 들어온 뒤로는 이게 오히려 약점이 돼버린다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극단적으로 문제라고? 보면 이 선진국들이 막 산업 스파이도 막 키우고 하는 그런 아주 뭐 여러 각도로 다 접근하고 하는데 그러고 권한 대행이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일부러라도 대한민국의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라도 통역 쓰고 그런 거 써야 아니에요? 되면. 젤렌스키가 저번에 백악관 가가지고 통역 없이 영어 하다가 저 참사한 거 봤어? 안 봤어? 거기서 난리 났었죠. 그때 통역으로 했으면은 그 정도 참사까지 안 갔어. 저는 제가 만약에 한덕수라면 트럼프하고 통화했을 때 참모들이 이런 조언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허심탄회하게 내가 미국 대사도 지냈고 지난 3년간 미국의 국익, 미국을 위해서 나는 한국 정부와 한국민을 설득했다. 그에 대한 증거로 당신들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 분단 국가인데 피 같은 정말 포탄 100만 발을 내가 정말 윤석열 정부가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데 100만 발을 갖다가 미국한테 제공했다. 근데 3년 후에 돌아온 거는 민간 국가 지정이다. 이 한국민들에게 낯을 들 수가 없다. 아니, 참 그렇게- 이거는 제발 좀 풀어. 맞아요. 그렇게 이 얘기를 지인이 많은데. 했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지인이 많은데 민간 아니, 국가 못 그건 막은 게 말이 안 뭐야? 통해. 왜 안 통하냐? 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대줘가지고 전쟁 끄는 걸 싫어해. 아. 그건 점수를 못 따. 그건 바이든 때 얘기예요. 바이든이 한 건 트럼프는 다 부정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바이든 있을 때나 통하는 논리고. 하여튼 또 한 가지가 이제 일본이 지금처럼 또 좋아서 그 이시바가 실실 웃는 걸 못 봤어요. 왜냐면 순서가 쭉 있잖아요. 중국은 뭐 히토류 이런 거 가지고 힘쓰죠. 지금 한중일을 합치면 이유보다 센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만 해도. 근데 아니 한국에서 갑자기 대행이라는 사람이 뭐 먼저 저요 하듯이 막 그냥 뭐라도 할 것 같이 하니까 일본이 무슨 일을 뒤로 쓱 빠져서 쓱 빠져. 야 니네가 앞에 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시바녀 씨발 내가 왜 원래 2월 달에 이시바가 줬다 왔잖아. 줬다 가다 망신다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나 아부했어. 어느 정도 아부냐? 옛날에 아베 총리가 지금 죽었잖아. 거기 미국에 가가지고 아부를 했어. 그 다음에는 누구요? 그 다음에 직전 총리. 나 요즘 나이 먹으니까 이래야 되네. 갑자기 이름 생각. 한국에서 하도 많은 일이 있으니까. 윤석열하고 왜 오므라이스 같이 먹은 기시다. 기시다가 미국 가서 기다시피 했어. 기다시피. 그랬어. 그래가지고 2023년에 이제 뭐가 됐냐면은 미국에 가가지고 전부 기다시피 하니까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걸 체결했어. 그게 2023년 8월이야. 자, 봐봐.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이야. 근데 이 세 지도자들 지금 어디가 있어? 전부 비극으로 끝났어. 그러네. 공통점이. 전부 비극으로 끝났지. 그러면은 트럼프가 캠프 데이비드에 와서 우리가 그러고 우크라이나 한미일 협력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듣고 있다가 뭔 개소리야.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시단 됐고 이시바와 그러니까 이시다가 2월에 미국 가서 그랬는데도 안 통하네. 이래 된 거야 얘기가. 그 사이에 한덕수가 가는데 그러니까. 한덕수가 간 게 떡수가 된 거야. 아하. 떡수. 묘수가 아니라 떡수요. 떡잎이 노란데요? 이세돌이라고 바둑기사 있어. 네, 천재 기사. 알파고를 최초로 꺾은. AI랑 한번 결혼해야 78수 되는데. 그 신의 한 수 있잖아. 네. 그거는 천하의 묘수야. 그런데 한덕수는 떡수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한 잔 더 하기 전에 그래서 한덕수는 언제쯤 그만두고 출전할 건 틀림없어 5월 보이는데 3일 전에는 그만두겠죠. 지금 설이 어떤 설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내일 국무회의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잖아요 금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 그걸 마지막으로 기습적으로 사퇴를 하고 왜냐면 이제 이번에 왕창 창피를 당한 거 아니에요. 창피 플러스 뭐 이거 계속 이렇게 끌다가 자기 지지율이 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기습적으로 그만두고 바로 조금 텀을 두면서 이쪽 예선전 끝나게 기다려서 하겠다. 근데 요 설은 이렇게 하는 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총리실, 대통령실을 긴박하게 움직이는 게 4월 말에 직접 방미를 해서 가서 트럼프랑 뭔가 아까 이제 말한 그런 총론 이런 거 담판을 지고 온다. 지금 요게 이제 세게 지금 올라와요. 그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한덕수가 그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가처분 인용이 났을 때 바로 입장이 낸 게 뭐냐면은 저는 승복합니다. 본안 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결국은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왜? 먼저 나가면 돈 써야 되잖아. 그렇구나. 먼저 나가면 돈 써야 돼. 그렇지. 사무실 언젠가 몇 억 됩니다. 맞아. 지금 나라 돈으로 막 그냥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수많은 항상 막 공무원들이 다 나라 해주고. 돈을 흥청망청 즐기고 지금 내가 대통령, 그러니까 5월 3일까지만 그만두면 되잖아요. 맞아요. 최대한 버텨서 그 임박한 시점에 그만두겠죠. 맞다. 돈 문제 그 생각을 안 했네. 그거 아주 좋은 좋은 포인트. 생각이에요. 사실 아주 좋은 경선도 포인트야. 경선하면 3억 내야 되거든요. 그거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같으신 분은 막 20몇 억이 그냥 이렇게 모이지만 하루 만에 다 끝났다. 29억이 그냥 하루 만에 모이지만 예. 그냥 보통 일반인들은 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제일 웃겼던 게 국민의힘이 11명을 했잖아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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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세판 할 때 1억씩 해서 뭐 3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11명을 8명으로 줄였잖아요. 그 떨어진 3명은 아무것도 못 해보고 하루 만에 3억을 날린 거야? 1억이 날라간 거죠. 아무것도 해본 게 없어. 근데 사돈남말하는 게 귀하고 박근혜 탈핵되고 맞아요. 십몇 분 연설하려고 그때 돈 냈잖아. 돈 좀 썼어요. 그래서 그나물의 구박이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네. 갑자기. 아유, 술 땡기네. 이런 게 잘 보일 거야. 술 좀 더 주세요. 네, 그나물의 구박이라고. 소주.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 독수, 독이 되는 한 독수 내란대행에 대해서 봤는데 아까 이제 잔잔바리도 있고 뭐 인해전술로 하여튼 뭐 흥행에 좀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은 것 같아. 그 중에 다 분석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한 4강 유력한 거 우선 4강 누구를 예측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사강.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나경원. 네. 그러면 이렇게 둘이는 또 김문수랑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 김종대 의원님은 아니 그걸 뭐 그 사람들이 알겠지 제가 알것이요. 그걸 했지만 뭐 과히 우리 김 대변인께서 이거 의견에 일치네. 하셨으면 그거 맞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4명을 꼽고 있거든요. 요 안 듣는 안철수 기분 나쁘겠네. 본인이 이제. 거기 조직이 없어. 야, 진짜로 거기 하나도 없어. 고자진 빼놓고 하나도 없더라고, 진짜. 거기는 동원하려면 지방의원들. 아니, 자기 오죽하면 대변인인지 뭐 이렇게 왜 마이크 잡는 사람 이름을 몰라서 여기다가 욕인가? 요 손가락인가? 왕자인지 대자인지 여기다 썼잖아요. 제가 그 지역에서 출마도 하고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항상 잘 알잖아요. 그렇구나. 이 사람 인덕이 없어. 아니 우리 김 대변인 야망이 있어요. 예. 그거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방송할 거 아유, 말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네, 인덕이 없고 그래도 나경원 도원 같은 경우는 김민전이 대변인으로 갔어요. 아 그래? 김민전. 제가 최고의 인선으로 정말 빵 터진 아니, 인선이에요. 거기가 친윤 인사들이 빵빵하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보다는 당대표. 그러니까 상황 안에 들어. 물론. 당대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확실히 찌른 것 같아요. 나경원으로 당대표에서 결사보위 한다. 드럼통 보고 뭘 느끼셨어요? 네? 나경원 드럼통 보고 뭘 느끼셨어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분이, 연쇄살인범도 9시 뉴스에 나오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 마음이 급하면은, 일단 방송에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일단 인지도 하려고 방송에 나간다. 근데 이제 저희끼리 그러죠. 연쇄살인범도 9시 뉴스에 나온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다 종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 대목에서 한잔해. 그래. 진짜. 이게 이 대목에서 결국은 한잔해. 국민의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죠. 그런 모습들이. 근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로지 행보가 대권을 나온 게 아니야. 그냥 당원들한테만 잘 보여서 뭐 몇 등을 하든지 간에 다음번 당권으로 그냥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 하고 그 드럼통 옆에 저는 빠루가 있나 한참 찾아봤는데 빠루는 또 안 갖고 나왔대. 그래? 계속해서 기승전 이재명을 하니까 한동훈도 얘기합니다. 맞아. 한동훈만큼은 안 된다. 한동훈만. 아니, 그리고 오늘 한덕수도 깠어. 한동수 같으니까? 나경원이 한덕수한테 대미 협상 맡기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얘기하고 똑같이 했어. 네. 위협을 느낀 거예요, 위협을. 야. 좀 가만히 드셔봐. 있어봐. 네. 그러고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자리의 의미는 좀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맨 처음에 김종대 의원님께서 제안을 아이디어를 박수! 감사합니다, 한번 선배님.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힘 경선판을 보니까 말이요. 네. 이거는 정당의 경선판이 아니라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양식업자가 가두리 양식장을 만든겨. 정확한 지적이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사료를 이렇게 뿌려. 그러면 받아먹겠다고 개나 고동이나 광어나 숭어나 다 옮겨. 그런데 우리는 자연산이 쫄깃해. 여기 보면은 여기 요런 거 있잖아. 여기 요 발을 요렇게 해놓은 거는 요건 자신감의 표현인데 이걸 내가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말이야. 그 양식은 물이 많이 나와.
그래서 뭐 무나 당면이나 이런 걸 잔뜩 이만큼 까는 이유가 물 나오는 그걸 것 때문에. 빼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원래 자연산도 나오는데 그 식당의 프로 요리사들은 이렇게 회를 썬 다음에 아니 썰기 전에 이렇게 한번 수건으로 눌러줘. 그리고 썰면은 자연산은 맛이 나거든. 근데 양식은 푸석푸석하니까 이걸 못 누르는 거야. 그럼 그냥 썰어서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빼려고 하는겨. 빼려고. 자연산은 그냥 비닐 위에만 놔도 돼. 비닐 위에만 제가 놔도. 봤을 때는요. 그러니 더 땡기네. 윤석열이 맛이 듣고나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냐 거기는 양식으로 키운 후보들이에요. 양식이요. 양식장. 양식을 했는데 양식물이 후쿠시마 오염수야. 그러네. 후쿠시마 오염수도 양식을 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양식이 없고. 공수를 후쿠시마 바닷물로 해가지고 양식을 키웠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저는 그래? 엊그저께 홍준표 지금 이 145일 동안 우리가 굶주렸다가 우리가 열려서 나와서 입을 쩍 벌리고 누구부터 물어뜯을까 하는데 오늘 이미 이제 이 아웃이 된 거고 대선판에서 홍이 남았는데 왜 안 물어뜯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 홍준표 전 시장이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모습 또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진짜 경악을 했어. 그 사람은 명태균한테 열받은 걸 왜 기자들한테 푸나? 뉴스타파 기자 질문하라고 하니까 네 뉴스타파 뭐 한 누구입니다 했죠. 그랬더니 바로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 바로 뉴스타파는 안 해?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질문을 하니까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 기자 생활 얼마나 했어? 7년 했는데요? 7년 했는데 그따위 질문을 하나? 다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덕수 내란대행하고 본선 이걸 물으니까 쇠짝이 없는 질문 하지 마! 그러니까 막 화를 내려고 출마를 했나? 아니 난 왜 그래도 출마자는 기자들한테는 적어도 그런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아니 요즘 너무 놀랐어. 직장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바로 저거예요? 아웃이에요? 그냥 꼰대 정치 그 자체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스트롱맨을 자기가 표방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컨셉이라고 봐요. 그리고 홍준표야 항상 우리가 보면은 낮술 처먹고 나온 노인네 같잖아. 응? 그런데 그걸로 해가지고 그 표 좀 모았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컨셉이야. 낮술은 윤석열 한 명으로 족한디. 아니야. 그리고 이제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 이게 의사 소통이 잘 원활하지가 않고 공문서 다 비슷하게 또 많이 어휘나 쓰는 말투나 뭐 정치적인 그런 얘기가 1980년대 후반? 그냥 또 뭐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세대 차이도 있고 뭐도 하지만 그냥 내가 1990년대 정치인을 만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박정희 받았어요. 동상 앞에 가서 똑같이 흉내를 내고 아니 또 실제로 70년대 말부터 이제 운동권으로 유명했고 그 노동운동의 그때 전설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80년대를 거치다 90년대 되면서 그때 신한국당에 입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년도 돼서는 김문수가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요. 그래가지고 꽤나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다가 이 센 이념성 때문에 원래 극좌에서 극으로 간 거거든. 그러다가 이 양반이 자유통일당 초대 대표야. 정광훈하고 같이 했지. 초대 대표인데? 초대 대표. 그래서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에 매주 나간 거예요. 김문수가. 그래가지고 자유통일당을 같이 했다고.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화석 같은 느낌을 받았어. 고인돌. 그러면은 이 극에서 극까지거든. 예. 그랬는데 김문수가 이제 대선에 이제 지지율이 조금 초기반에 1위에 나갔는데 이러면서 정광훈하고 틀어진 거예요. 지금 완전히 틀어졌대요? 틀어졌어요. 왜 그러냐? 4월 4일날 헌재에서 선고가 나고 그때 극우의 광장이 충격에 빠졌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신혜식이나 정광훈이 단상에 올라와서 한 얘기 전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국민의힘하고 여의도파의 조기 대선파 때문에 이렇게 된다. 제목거리야. 헌재를 처부수자 할 때 계속해서 몰려갔었어야 되는데 그놈들이 막았다. 코인 싸움이죠. 언론들이 막았다. 코인 싸움. 그래가지고 무슨 대선이냐. 헌재 불복 투쟁을 이렇게 해서 광화문에 1000만 명 마야지. 이걸로 한 거야. 근데 다음 날부터 국민의힘 모든 언론이 경선 후보 이제 여태까지 저기 열심히 돈 대고 뭐 코인 대고 뭐 그러는데 진짜 윤석열이 여기까지 만들어 왔더니 빌드업을 다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대선판으로 막 한남동에 사람 하나도 없고 그게 그 사람들은 조기 대선파가 주적 개념이라고. 그냥 국민의힘도 얄짤이 없어. 그런데 김문수가 갑자기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괜찮게 나오면서 연락이 끊어진 거야. 오호. 왜냐면 거기랑 하면 또 이제 더 떨어질까봐. 그래가지고 정광훈 TV에서 급히 토론회를 열어. 그런데 패널들 이렇게 하고 정광훈하고 하는데 이게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라이브로 나간 거야. 뭐냐 하면은 오호. 저기 어떻게 헌재를 쳐부술까 정광훈이 물으면 나오는 패널들마다 예. 이제 윤석열은 못 살리고 대선 60일 남았습니다. 이때 가서 엎어버려야 되고 사전 투표 거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헌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이제 헌재는 끝났습니다. 이래가지고 방송 중에 정광훈이 열받아가지고 개발 내발 하다가 방송이 끝나. 이 지경이 됐어. 야, 갑처분 인용된 거 보고는 이제 개발, 4발 정도가 아니라 뭐, 8발 막만 나오겠는데. 그렇지. 문수영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또 정광훈 목사를 배신하나. 그러게. 아이, 문수영 진짜. 아니, 아까 윤석열이 충성도를 위주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그 충성도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걸 알아. 그러면은 윤석열은 광장을 이용해 먹었다. 네. 근데 김문수 저 표는 광장표야. 그런데 이제 양쪽이 갈라지잖아. 그렇죠. 그럼 김문수를 계속 밀어줄 수가 없는 거야. 사정이 생긴 거라고. 그것보다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곧 김건희를 소환하네 만에 또는 내가 형사재판에서 뭘 받네 만에 하는데 역시 사법 카르텔이나 경찰이나 경호처나 이런 데 영향력 있는 인물이 좋은 거야. 그렇죠. 정광훈은 끝난 거야. 그렇게 해서 한덕수가 뜬 거라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김문수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고 한마디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개털됐어. 와. 개털된 거요. 거의 보여지는 분위기던데요. 어허. 뭐, 오늘 누가 뭐, 국회의원 중 한 명이 지지선언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취소되고. 아, 그랬어요? 박수영 이제- 의원이라고는 거기 또 가긴 갔던데. 그러면 이제 김민전 뭐 저기는 나경원으로 가 홍준표로 또 뭐 저를 고소한 이철규 뭐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로 갔다 그랬는데 또 한때 좋았다가 막 하던 윤한홍 의원도 뭐 권리 갔다고 설이 나오고. 지금은 응. 그 한덕수가 여론조사 공정이긴 하지만 본인이 증명을 했잖아요. 그 급속도로 아마 캠프가 재편될 거예요. 그리고 역시 살아있는 생물이네 그러니까 진짜. 아까 그 가두리 표현이 정확해요. 가두리. 누가 될지 지금 모르는 지금 그러니까 한덕수도 자기가 상황이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1등 나왔잖아요. 그럼 밴드웨건 효과요. 급속도로 쫄려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론조사 1등 나왔는데 출마 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덕수는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언론에 저 뭐 불출마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는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관, 이쪽 반가 바로 대관하고 반박했잖아요. 여의도 대관하는 쪽에서 보니까 99.9 지금 나오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아까 우리 대변인님 말씀대로 잔잔바리 말고 우리 민주당으로 와서 민주당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충청도부터 하는데 네. 가장 관건이 사실 이거거든요. DJ 77.5였죠? 이걸 이번에 넘느냐 안 넘느냐 당내에서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사실은 뭐 지금 당내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 저는 80% 이상 득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2017년도에 민주당이 집권할 때 사실은 안희정 지사가 우측의 표를 많이 잠식해 왔어요. 중도 우측 그리고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진보초
이 표를 많이 잠식해 왔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되게 컸어요. 그때 네. 당시에. 그래서 저는 뭐 경선 치열하게 해야 되지만 이 김경수 전 지사와 그 다음에 김동연 전 지사, 아니 현 지사 이 두 사람이 얼만큼 자신의 기량을 보여줘서 중도층의 표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대선이 정말 판을 짜죠, 이놈. 700만 표 이상 대승할 것이냐 네. 아니냐.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조금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지사를 좀 응원하는 목소리도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진짜 실제로 그렇게 아니, 생각해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예. 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77.5%를 얻었을 때 상대가 정대철 지금 헌정회장입니다. 근데 정대철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정일영 박사예요. 그렇죠. 그 정일영 박사가 DJ를 키워낸 장본인이에요. 정일영 박사, 이태영 여사. 그렇죠. 그런데 정대철은 어린 시절에 자기 집에 김대중이 와서 아버지 만나는 걸 많이 봤어. 그걸 보고 정치를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대선에서 붙었어. 그러면 DJ 입장에서는 정대철한테 각을 세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당권 경쟁은 누구하고 했냐면 김상현이에요. 예. 훈홍. 후놈 돌아가셨죠. 그 아들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 두 분 다 정대철, 정준호 전 의원이 지금도 의원인가 헷갈리는 거. 하여튼 사제분들이 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민주당의 그때 그 한민당에서 신민당 거쳐 내려오던 시절의 그 역사입니다, 역사. 네. 근데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럼 어떠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번 경선판이 그렇게 장이승판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도표 일부가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넘어온 겁니다. 네. 근데 이 중도표는 절대적 지지가 아니라 비판적 지지입니다. 상대적 비교예요. 윤석열 하도 또라이를 보니까 이재명이 그나마 정신 멀쩡해 보여서 온 거라고. 그게 한 20%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가상 대결이나 삼자 대결에서 최초로 이제 과반수가 넘는 여론조사들이 쭉 나왔는데, 자, 이걸 잘 봐야 돼. 김대중 대통령 40.2%로 대통령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48%로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41%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7.8%를 얻었어요. 0.73. 그렇지. 네. 박근혜 몇 표 받았습니까? 51.6%. 51.6%. 그런데 이번에 50% 넘는 여론조사는요, 이 건국 이래, 헌정 이래, 한 번도 우리가 받아보지 못한 표고, 처음으로 가반 넘는 거. 처음으로 가반을 넘은 거고, 그걸 넘어섬으로써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세계,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이번에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는 내란종식의 정치 자산을 형성하는 정말 바로미터라고, 기준선이다. 이겁니다.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6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이 경선에서 몇 프로가 아니라 그 경선 후보들을 또 어떻게 품어주고 끌고 가느냐. 이런 면을 통해 본선에서 50%가 전략적 고지고, 맞아. 경선에서 몇 프로는 전술적 고지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게 해서 새 역사를 와우. 만들 수 있냐. 오늘 이재명 후보가 네. 민주당에서 김동연, 김경수, 이재명 후보가 공명선거 예. 관련 협약식을 맺었어요. 뭐 매니페스토 같은 뭐 그런 그때 혁명선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아주 의미심장해요. 본인이 대선 후보로 도전을 하는데 김경수, 김동연 같은 훌륭한 후보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예. 저는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세 분이 지금 막 드럼통 들어가고 뭐 박정희 막 나오고 막 그 다음에 서로 뭐 완전 나경원, 과거 태행이에요, 한동훈 과거 그냥 태행. 서로 입에 담지 네. 그 한동훈 입이 거칠더만요. 아. 안 그래도 되는데 자당 그 동지들한테 정말 상처되는 말을 아니 본인이 왕따 당하는 건 알겠는데 네. 막 뭐 탬버린을 쳤냐 안 하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한 그러면요 네. 경선판이 깨집니다. 네. 철저히 노선 투쟁.
진짜 정책 정경을 통해서 그 차별화를 하면 돼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2017년에도 개인적인 인신비 막 안 했습니다. 네, 네. 다 노선 투쟁을 한 거예요. 저는 노선 투쟁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노선 투쟁은 치열하게 많아야 하되 되는 거예요. 네네. 이제 미시적인 걸로 상대 후보를 물어뜯거나 끌어내리거나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딱 그림을 보면 한쪽은 흑백, 옛날 사진을 보는 거, 자꾸 과거로 가고요. 한쪽은 미래 이야기, 잔잔한 어떤 영상을 통한 뭐 11분짜리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 얘기 또 방문하는 행보를 보면 여기 전부 과거, 여기 미래.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보고 아까 박근혜 5.16, 51.6이었죠. 이재명 후보 5.18, 51.8%로 과반 이상 압도적으로 그거 아주 승리하고 멋있는 있습니다. 아니 이게 오히려 우리의 전략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간과하는 건 뭐냐면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자멸하는 형국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네. 변수가 적은데 이준석 후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도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대선은 대략 3자 토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준석이 이제 반명의 기치를 올릴 겁니다. 예. 그러면서 중도층과 이재명 후보의 연결점을 공격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체급을 키워나갈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50%가 넘는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보기엔 아직은 2030의 소구력이 있어. 그리고 이자가 반명으로 자기가 대표 기사가 되고 싶은 대표 주자가 이 꿈을 꾸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그 명태균 씨가 이제 나왔는데 입은 벌린다고 큰 소리는 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각종 이제 문제되는 일들 가운데서 이준석 대표랑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됐잖아요. 근데 검찰은 안 움직이고 명태균 씨도 더 이상 이준석에 대한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아마 그때도 초반에도 보니까 어떤 미래 자산처럼 해서 굉장히 키우려던 어떤 그런 거 그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건지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게 이제 한 독수랑 밖에서 할 때 그 라운드를 밖에서 뛸 때 이쪽 이제 김문수든 누구든 되고 이 밖에서 또 이준석이 어디를 어떻게 손드냐에 따라서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 정치에서 한 가지가 나사 하나가 빠진 건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난 조국 혁신당한테 좀 이번에 실망을 한 게 이번 대선 공간에서 후보를 내든 안 내든 내란을 종식하고 그거를 걸림돌이 되는데 과감하게 당이 온몸을 던지는 어떤 대선 전략을 내놓고 그게 후보 전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사실은 후보 전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막판에 민주당하고 이렇게 크게 시너지를 만드는 이런 거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숙주나물 사그러들듯이 공동정부, 연립정부를 벌써 얘기했다는 거는 이건 순서가 뒤바뀐 거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준석 같은 어떤 다크호스나 뭐 다크호스랑은 좀 과대평가한 거지만 뭐 그런 거라든가 수구 세력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 행보를 하면서 참아하기 어려운 얘기가 있다면 그건 진보정당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2017년 대선에 홍준표 잡은 게 심상정이거든.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은 자기 포지셔닝 역할을 해야지 모든 짐을 이재명 대표 후보한테 다 그냥 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모든 스펙트럼을 다 커버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려운 이거는 내가 보기엔 좀 과하다. 그러면 이제 술 한잔 한 김에 정의당에서 후보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낸다 그랬잖아요. 낸다고 했어요. 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김종대 의원님 나오십니까? 난 끝까지 대답을 안 해서 물 건너갔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 대선은 표를 갈라먹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야권에 아무리 많은 후보가 나와도 후보 단일화가 돼요. 이건 100%입니다. 제가 보장을 해요. 실제로 내가 아직 깔 수 없는 야권 내 얘기가 좀 있어요. 뭐 저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비하인드 중에 기존에. 마지막 논쟁이
완주할 거냐 아니냐였어요. 예. 근데 그거는 저 완주판은 다 제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이 판을 읽어보면은 사실은 저기 민주당은 큰 바위를 뒤에서 밀어서 굴려오는 세력이라고. 그러면 앞에 걸림돌이 되는 잔돌멩이들이 있다고. 예. 이 걸림돌을 치워주는 거라고. 이 점에서 가장 이상적 선거가 2017년 대선이에요. 그랬죠. 가장 이상적인 선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정파와 이념이 자기 공간을 다 확보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에 대의변되지 못하고 대의되지 못하는 그늘진 시민들이 다 가슴을 피고 그 탄핵 집회 때도 고등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 자기들끼리 집회를 한.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해요. 이게 해방구였던 겁니다. 그런 게 참 저는 뼈아파요. 그렇게 그렇게 참 좋은 기회가 왔는데 5년 만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대선은 아하. 저기 정치는요, 과학자들이 진리를 다투는 공간과 달리 정치는 의견의 다툼을 하는 의견을 경쟁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대표되는 게 좋다. 그리고 한 당이 그렇게 하게 할 때는 작은 영웅들의 연합도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난 대선이 아름답게 가는 거를 원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지와 다원주의 사회의 그 어떤 모습들이 대선 공간에 투영이 됨으로써 다음 정부가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저의 꿈이자 이상인 거죠. 아, 좋습니다. 오늘 지금 정치 반주에, 김종대 의원님의 아이디어로 한번 첫 회 해봤는데, 예. 어떻습니까? 계속 해도 되겠어요? 뭐 전혀 저는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마이에서 정규 프로를 안 만들면 저희끼리 계속 하죠. 매주 만나서 까짓 거. 김대변인을 하면서 이거 완샷하기 전에 한번 잔을 채우고, 잔을 채우고. 마지막에 맛있는데? 고 한번 하고 맛있어요. 이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술을 네. 한 잔 먹으니까 왜 당신이 더 예뻐 보이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네. 아이고.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내 그런 얘기 듣잖아. 홍조가 살짝 뛴 게 더 멋있어 보여요. 아이고, 좋아. 자, 그러니까. 여러 내란 세력들이 뭐 한덕수서부터 다 막 수도 없는 내란 세력들이 지금 뿌리를 받고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고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 통틀어서 이 내란 세력 하면 아웃 한번 하고 원샷 한번 하시죠. 내란 세력 아웃! 고맙습니다. 야, 오마이갓.